오늘은 이제 ETF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패시브하고 액티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 주식에 인버스로 투자하는 ETF가 있을까? 푸틴이 인버스를 사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거 몇 개만 찍어주세요. 7개를 뽑았는데 네, 해외 ETF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해외스쿨입니다. 네, 오늘은 뉴페이스하고 함께 할 텐데요. 진짜 줄이니 비니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순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ETF를 같이 배워볼 건데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리신 거예요? 박수. 밀리신 거죠? 소위 이제 총 맞았다고 하죠. 저희가. 네, 오늘도 해외 ETF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ETF 쪽집게 강사 안석훈 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석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좀 결석을 해가지고요. 이제 복습도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했는데 ETF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ETF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투자 방식에 따른 구분, 또 수익률에 따른 구분, 또 요즘에 많이 관심이 모이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테마에 따른 ETF 이런 종류를 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투자 방식에 따른 분류를 좀 말씀드리면 흔히 얘기해서 패시브하고 액티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영어 단어 표현처럼 패시브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액티브 ETF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렇죠, 능동적이고 액티브 ETF라고 하면 실제로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ETF는 앞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추정하는 게 대부분 그 대표적인 상품이고 원래 개념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ETF는 흔히 이제 지수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종목에 투자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시브 ETF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매니저들이 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운용은 이게 사람의 손이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의사결정이 포함이 되지 않죠. 그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나 어떤 능력이 개입할 부분이 전혀 없다. 날로 먹는 거네요? 날로 먹는다. 나쁘게 생각하면 날로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액티브는 이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얘기. 액티브 ETF는 다시 말씀드리면 펀드 매니저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펀드 매니저가 옳다 아니면 이 종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종목들을 편입하는 건데 제일 유명한 액티브 ETF라고 하면 우리 재작년부터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 우리 캐시우드 돈나무님 캐시우드 여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ETF들이 대부분 그 캐시우드의 철학에 맞추어서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액티브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매니저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인지라 그 사람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생각도 다 다르고.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개인적인 역량이 그 금융상품 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액티브 ETF 중에 AI 기반의 ETF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AI요? 인공지능 기반의 액티브 ETF.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요. 인공지능이 종목을 편입하고 편출을 해요.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어떤 오차가 반영되지 않고 정말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종목을 편입 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패시브가 좋아요, 액티브가 좋아요? 일단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패시브가 낫겠죠. 아무래도. 왜요? 장기적으로 보면 패시브는 지수를 추정하는 ETF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전쟁 위기감이 발생했더라도 이런 그런 이벤트들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위험에 대해서 되게 회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패시브 ETF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름의 투자 철학과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액티브 ETF를 골라서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 배수에 대한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서학개미들이 정말 좋아하는 ETF인데요. 수익률이 배로 나오는 ETF,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내 돈 넣으면 2배로 뻥 튀겨준다 뭐 그런 건가요? 아 그래요? 2배, 오. 3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배까지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렛대를 의미하는데 내가 하나를 넣으면 얘가 2개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3배가 돼서 나오고. 마법의 ETF네. 레버리지는 미국에는 2배짜리, 3배짜리가 있고요. 인버스, 지수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 ETF가 있습니다. 지수가 1 빠지면 오히려 상승하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좋겠네요. 지금 같은 시장에 좋죠. 대신에 이제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할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이제 침공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럴 때, 야, 인버스만 들고 있으면 정말 돈이 되겠구나.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푸틴이 인버스를 사지 않았을까요? 사고 일부러. 푸틴이 왠지 곧버스를 사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죠. 곧버스. 이제 인버스인데 2배. 특히 미국에는 3배. 이런 ETF는 지금과 같이 러시아 ETF도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럼 러시아 주식에 인버스로 투자하는 ETF가 있을까? 아니면 러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인버스, 근데 이런 역발상 투자를 또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레버리지 인버스 또 곧버스 ETF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파생, 선물 옵션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담아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위험하다. 레버리지 인버스 또 곧버스 ETF는 가능하면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주린이 분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최근에 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수익률은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누적해서 계속 쌓이지 않습니다. 계속 빠지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투자 자산에 따라서 ETF를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형이 있고요, 채권형이 있고, 또 혼합형, 또 그 외에 뭐 금리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이런 데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ETF들이 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있는 거는 주식형 ETF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식형 외에 또 채권형이 있습니다. 우리 채권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수익률은 되게 높지 않아요, 주식보다는. 근데 일단 채권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죠. 수익률이 주식에 비해서 낮으니까. 대신에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또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클 때는 채권형 ETF가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이나 어떤 이런 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났을 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안전자산을 선호한다고 하고 위험자산을 회피한다고 하는데, 우리 손빈 기자님, 우리 안전자산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금 같은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역시.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금 같은 거 실물로 딱 있어야 네네. 조금 안전할 것 같고, 주식 같은 거면 진짜 날아갈 수 있는데 딱 혹시 금 관련돼서 뭐 이게 투자하거나 혹시 금을 아니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없나요? 지금 저는 없는데 그냥 원자재 그냥 관심만 있고 하진 않아요. 있네. 네. 계좌 한번 까야 되겠네. 사실 금이 제일 안전자산 중에 제일 돋보이고 있고요. 근데 ETF도 이런 금이나 은, 또 기금속, 또 원자재, 구리 이런 데 투자하는 ETF들이 있어요. 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금, 원유, 천연가스 관련된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거고요. 또 요즘에 가장 많은 관심 받는 것 중에 주연 그 용어라고 할까?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 이거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또 인프라, 또 ESG, 비트코인, 선물 지수에 투자하는 ETF.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ETF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곧 출시될 예정이에요. 디렉시온이라고 레버리지 인버스 ETF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서
8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2배, 인버스 1배, 인버스 2배짜리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 8개 종목이 뭐냐면요. 테슬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엔비디아, 애플, 메타 플랫폼스.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나온다. 이것도 하나의 테마성으로 아마 당분간 좀 유행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거 몇 개만 찍어주세요. 쪽집게 강사처럼 저희가 쪽집게처럼. 8월에도 찍어드렸는데 정말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장기 투자를 계속 지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가장 기본적으로 EQ 가야 한다. 요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ETF 6개를 뽑아왔습니다. 7개 하나 더 해서 7개를 뽑았는데 스파이, QQQ, 다이아, IWM, DVY, ARKK 그리고 AMOM 이렇게 7개 기본적인 ETF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스파이는 다 설명 안 들어도 이미 대부분 아실 텐데 문제는 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투자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요. 전 세계 최초 ETF이자 전 세계 최대 ETF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시는 QQQ. 요거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자산운용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현재 기술주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A는 291억 달러의 운영자산 규모를 자랑하는데 좀 작죠?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30개에 투자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얘는 월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IWM이라고 해서 미국의 중소형 지수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ETF인데 자산 순위로는 한 16위 정도 되고요. 중소형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ETF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ETF 중에 하나, 배당입니다. 배당. DVY라는 ETF고요.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은 1입니다. 상대적으로 고배당주를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요. 이 고배당주들을 몇 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가치주라고 하는 주식들이에요. P&G라든지 존슨앤존슨, 코카콜라처럼 우리 필수 소비재이면서 시장에서 뭐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액티브 ETF 2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ARKK, 아크 인베스트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ETF입니다. 현재 캐시우드의 투자 철학에 동의하신다면 ARKK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38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혁신적인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ARKK가 아니더라도 혁신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나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ARKK의 투자 종목을 확인하시면 거기서 종목을 추리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액티브 ETF 중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AI 기반 ETF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에서 나오고 있는 AMOM, 크래프트 AI Enhanced US Large Cap 모멘텀 ETF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ETF예요. 여기까지 ETF의 종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고 식상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ETF 7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